그 깊은 생각에 빠져야 돼요. 희수는 눈을 감고 생각을 집중했다. 오늘 있었던 일, 마트 동료 직원들, 훤칠하고 잘생긴 보안 요원. 하지만 미간에 주름만 잡힐 뿐 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생각 말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떠올려야 돼요. 어려운 주문이었다. 설명하는 준성 쪽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되던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희수가 감았던 눈을 떴다. 타고난 건지도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실존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공상이 가지를 뻗도록 하는 건 희수로선 쉽지 않은 일이었다. 며칠 후 욕실용품 코너를 지나던 준성은 매대 쪽을 기웃거렸다. 직원 유니폼을 입고 면장갑을 끼고 작은 비누곽들을 줄 세우고 있었다. 처음 보는 제품 하나를 들고 홍보 문구를 읽고 만져보고 살펴보더니 혼자 미소를 지었다. 저런 사람이었구나. 무엇이든 이해하고야 말겠다는 의욕 같은 것이 희수에겐 넘쳐 흘렀다. 존재감 없는 자신을 발견해 준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일 거라 준성은 생각했다. 희수가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준성은 타인과 함께한 식사가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이 되었다. 구내 식당. 평소대로 혼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려는 준성을 따라 나온 것이다. 스승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서 꼭 배우고야 말겠다며 희수가 눈을 빛냈다. 왜요? 준성은 정말 오랜만에 타인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도 저희 기묘한 마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만난 거 많이 사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오늘 한 잔씩 어떻게 하고 갈까? 어때? 다들 어때? 3, 4, 5 퇴근 시간. 준성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등 뒤에서 희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요? 저는 별로 한약을 먹고 있어서. 팀장님, 요 앞에 새로 생긴 치킨집 끝내준대요. 글로 가요. 희수야, 갈 거지? 지훈이 희수의 팔짱을 끼고 앞장서 걸어갔다. 다음에 꼭 같이 가자는 희수의 말은 준성에게 닿지 않았다. 쑥스럽고 당황스러워 얼른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준성이 홀로 사는 한적한 동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고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준성은 생각했다. 개구리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딘가 개구리들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닐까? 일정한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누군가 계속 보내는 걸지도 몰라. 개구리 울음소리라는 실존적 현상이 어느새 준성의 머릿속에서 공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던 경비병 개구리가 깃발을 들어 올린다. 깃발엔 보충할 개체수가 적혀 있다. 개구리 왕이 OK 신호를 나팔 소리로 알린다. 비눗방울에 담긴 개구리들이 개구리 세상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화이트홀을 통해 퐁퐁 튀어나온다. 어느새 준성은 밤하늘에 둥실 떠 있었다. 발 아래 개구리들이 사는 웅덩이가 보였다. 희수 씨가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문득 준성은 희수를 떠올렸다. 생각이 현실에 닿자 순식간에 준성의 몸도 땅을 향해 내려앉았다. 같은 시간 희수는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야,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일자리 소개해줘, 술 사줘, 집까지 데려다줘. 야, 나 같은 친구가 어딨냐? 지훈이 은근슬쩍 희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갑자기 희수가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왜? 희수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늠하려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왜 그러는데? 본 적 없는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먼 이국의 땅에서 시작된 듯 아련하고 서정적이었다. 감동했구나? 그치. 감동의 정상이지. 야, 그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돼. 지훈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풀벌레 소리가 더욱 또렷해졌다. 풀벌레 소리는 곧 희수를 먼 나라로 데려갔다. 상상 속에서 희수는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걸었다. 밤이 끝나는 지점 같은 온통 검디 검은 숲이었다. 희수의 시야를 가로막은 달빛에 빛나는 커다란 잎을 걷어냈을 때 형광색으로 빛나는 수많은 반딧불이가 나타났다. 밤은 사라지고 황홀하게 빛나는 숲. 새들이 날개짓을 하고 뿔 달린 하얀 말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야! 정신 차려! 지훈이 때린 딱밤에 희수는 이마가 얼얼했다. 야, 너 지금 좀 이상했어. 눈이 뭔 생각을 한 거야? 희수는 머리가 쨍하는 기분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것, 잡을 수도 없고 나와 상관도 없는 현실의 것이 아닌 생각의 가지들. 준성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준성과 희수는 한밤중 언덕 위 공원에서 만났다. 희수 씨는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아서요. 나야 뭐 항상 투명인간이지만. 희수와 벤치에 나란히 앉은 준성이 땅을 보며 말했다. 그거 맞아요. 그렇게 공성하는 거. 희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고 무엇이든 알고 싶은 그 눈빛이었다. 준성은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이해할 필요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본 적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 공상에 빠졌다. 나란히 앉은 고개가 나란히 5시 50분을 향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준성의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희수가 엉겁결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그에게 이끌려 희수의 몸도 공중으로 떠올랐다. 우와, 이게 되네? 밤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날다가 쏜살같이 속도를 내다가 준성의 생각대로 둘의 몸이 하늘을 비행했다. 좀 낮게 날아볼게요. 그러자 저 아래에 전봇대를 붙들고 씨름하는 취객이 보였다. 아이, 문이 왜 안 열리냐? 누가 잠궜어? 늦게 온다고 비밀번호를 바꿨냐? 이제. 희수가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리 해도 희수는 날지 못했다. 하지만 준성의 손을 잡으면 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일요일 낮에 풍선 하나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100원을 냈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거스름 돈 주는 걸 잊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밤이 돼버렸어요. 희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이라며 깔깔거렸다. 그리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서 준성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희수도 조금은 추측하고 있었다. 존재감은 곧 무게감이었고 한없이 존재감 없던 그는 공기보다 가벼울 수 있었다. 그에 더해 공상은 날개가 되어줬을 것이다. 희수 씨는 안 될 거예요. 존재감이 없을 겨를이 없을 테니까. 그래도 준성은 평생 혼자 하던 비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그 상대가 희수라는 것도. 너 요즘 되게 이상한 거 알아? 어느 날 밤 집 앞에 찾아온 지훈이 다짜고짜 희수에게 따지고 들었다. 너 주방팀 박준성이랑 어울려 다닌다며? 지훈은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은 준성에게 존대조차 하지 않았다. 희수가 이를 지적하자 지훈의 눈이 희번덕거렸다.
너 그런 취향이었냐? 아, 진짜 실망이다. 너 조심해라. 다음 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희수가 준성의 차에 오르거나 둘이 커피를 마실 때면 마트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아이고, 희수씨. 요즘 좋은 일 있나? 아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이고, 참. 아유, 저 사람이라며. 예? 14살 차이래더니. 어떻게 꼬드겼냐? 예? 아유, 벨랑 제주라도 있나봐. 예? 아이고. 달라진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상하네. 아무리 상상의 숲을 거닐어도 준성의 몸이 떠오르질 않았다. 이제 안 되나 봐요. 희수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그는 더 이상 존재감 제로의 남자가 아니었다. 당혹감과 미안함이 희수의 얼굴에 번갈아 스쳐갔다. 희수가 잡았던 준성의 손을 놓았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홀로 하늘을 날다가 문득 희수를 떠올렸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희수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희수 씨한테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희수의 감정을 걱정하곤 했고 그때마다 준성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희수 역시 실존하는 여자였고 현실의 문제였으므로. 어떡하죠? 희수는 준성의 질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야, 별거 아니면 빨리 관둬라. 괜히 모태솔로 상처 주지 말고. 희수는 준성의 공상을 좋아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어느 때보다 편안했고 그와 함께 하늘을 날 때면 발 아래의 현실 따윈 보이지 않았다. 부양할 가족도 갚아야 할 빚도.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되던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시 자신의 고통을 잊자고 타인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순 없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희수는 준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후 희수는 준성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둘 사이는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끝나고 한 잔? 누나들이랑 팀장님, 희수, 다들 갈 거죠? 사람들에게서 준성은 잊혀져 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준성은 홀로 퇴근하곤 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단 하나만 빼고.
준성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이제 준성은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뛰어난 몽상가였다. 어느 일요일 그는 인적 없는 산에 올라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날아다니던 동네를 땅에 발붙이고 서서 보는 것도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오래전 희수와의 일 이후로 준성은 영영 날지 못했으니까. 날씨가 참 좋네. 같은 시각 이제 40을 훌쩍 넘긴 지훈이 침상 앞에 허리를 숙였다. 뭐라고? 그는 간신히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아내 쪽으로 바싹 귀를 대었다. 끊어질 듯한 가는 숨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지훈이 꽉 잡고 있던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아내의 이른 죽음 앞에 무너져 내렸다. 여보. 희수야. 병만은 잔혹했고 희수의 생은 길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뒷동산에서 공상에 잠겼던 준성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다시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준성은 행복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희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희수를 떠올려도 추락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날았다. 희수와 함께하는 몽상은 너무나 황홀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 아득한 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